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코끼리나 사자 같은 큰 동물을 떠올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아주 작은 동물이랍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오늘 글에 나올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타리그레이드예요. 조금 낯설게 들리죠? 바로 오늘 배울 완보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타리그레이드. 다음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의 두 단어예요. strongest, 가장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smallest,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이 동물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두 단어가 힌트를 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extreme conditions, 이 표현을 볼게요. extreme, 이 단어는 극단적인, conditions, 이 단어는 조건이나 환경을 뜻해요. 그래서 극한의 환경이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이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Big animals can be strong. 큰 동물들은 강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용으로 글이 시작되는군요. 여기서 잠깐 문법 하나 짚고 갈게요. be strong. 이 표현처럼 비동사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 와야 해요. 그래서 부사인 strongly, 이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인 strong, 이 단어를 쓴 거랍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But, 이 접속사로 시작하네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가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래요.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숨어 있어요. One of the strongest animals, 이 표현이 주어인데요. animals, 이 단어가 복수라고 해서 동사로 are, 이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진짜 주어는 여러 동물들 중 하나, 바로 one, 이 단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수 동사인 is, 이 동사를 써야 한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그 동물의 정체는 뭘까요? 세 번째 문장에서 바로 알려주네요. It is the tardigrade. 그것은 바로 완보동물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열에서 봤던 단어죠? 얼마나 작길래 smallest, 이 단어이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 문장을 보세요. It is 1.7mm long. 길이가 1.7mm래요? 정말 작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크기네요. 이 동물에게는 귀여운 별명도 있어요. It looks like a tiny bear. 작은 곰처럼 생겨서 So it is also known as the water bear. 물곰으로도 알려져 있대요. 생김새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군요. 여기서 is known, 이 표현을 볼게요. 주어인 완보동물이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이렇게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받을 때 우리는 비동사와 동사의 과거분사형을 함께 써서 표현해요. 이걸 수동태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물곰이 왜 strongest, 이 단어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Water bears can live in extreme conditions. 물곰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 수 있대요. 우리가 예열에서 봤던 표현이 여기서 쓰였네요. 극한 환경의 예시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y can live without oxygen in space. 우주에서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8번째 문장을 보면 They are also found. 그들은 또한 발견된대요. 어디서냐면 as hot as 150C, 섭씨 150도만큼 뜨거운 곳과 as cold as 273C, 섭씨 영하 273도만큼 추운 곳에서도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as hot as 같은 표현을 동등 비교라고 해요. 만큼 하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as hot as, 이 표현과 as cold as, 이 표현이 and, 이 접속사이라는 연결고리로 나란히 쓰여서 물곰이 발견되는 장소의 두 가지 극단적인 온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9번째 문장은 더 놀라워요. They can even survive. 그들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대요. 언제냐면 when they are boiled or frozen. 그들이 끓여지거나 얼려질 때도 말이죠. 정말 불사신 같네요. 문법을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 when, 이 단어는 할 때라는 뜻으로 주된 문장의 내용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바로 끓여지거나 얼려질 때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0번째 문장이 그 답을 예고합니다. Here is their secret. 여기에 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지겠네요. 이 문장은 조금 특별하게 생겼어요. Here. 이 단어이라는 말이 문장 맨 앞으로 오면서 주어인 their secret. 이 표현과 동사인 is, 이 동사의 자리가 서로 바뀌었답니다. 이런 걸 도치라고 불러요. 주어가 동사 뒤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비밀이 공개됩니다. Water bears can enter cryptobiosis. 물곰은 크립토바이오시스, 우리말로는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것이 바로 생존의 비결이었군요. 크립토바이오시스, 이 단어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쉽게 풀어주네요. This is a state like death. 이 표현 이것은 죽음과 같은 상태래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특별한 상태인가 봐요.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n this state, 이 상태에서 they decrease the amount of water in their body to 1%. 몸속의 수분량을 1%까지 줄인대요. 거의 모든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네요. 몸에서 물을 빼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So they do not freeze to death. 그래서 그들은 얼어 죽지 않는 거래요. 몸에 물이 거의 없으니 추워도 얼어버릴 게 없는 거죠. 정말 똑똑한 생존 전략이네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Instead, 대신에 they stay in this state until conditions get better. 환경이 더 나아질 때까지 이 상태로 머무른대요. 힘든 시기를 그냥 죽은 듯이 버티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완보동물, 즉 물곰의 극한 생존 능력과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몸의 수분을 1%까지 줄여서 죽음과 같은 상태로 버티는 것이 비결이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중요한 문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개 중 하나를 뜻하는 one of the 다음엔 단수 동사를 쓴다는 것, 주어가 동작을 받을 때 쓰는 수동태, 만큼 한이라는 뜻의 동등 비교, 할 때를 나타내는 when, 이 접속사, 그리고 here is, 이 표현처럼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도치까지 모두 중요한 문법이니 꼭 복습해주세요. 오늘 작지만 강한 동물, 완보동물에 대해 함께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오늘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않게 꼭 한번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